네, 이어서 영화도 감상하고 직업의 세계도 할 수 있는 영화 직업을 만나다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영화를 통해서 직업의 세계를 더 깊숙하고 자세하게 소개해 주실 분입니다. 시내 21의 임수연 기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그리고 또 2부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기자님, 5월의 마지막 금요일인데 또 오늘은 어떤 영화를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오늘은 이제 봉준호 감독님의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봉준호 감독님 하면은 또 최근에 그쵸.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쵸. 얼마 전에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기생충이 수상을 하면서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게 주변에서 사람들이 이게 대단한 일인 건 알겠는데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여쭤보세요. 네. 그러니까 쉽게 좀 설명을 하자면 노벨 문학상 같은 거를 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뭐 넷플릭스와의 갈등이라든지 아무래도 이런저런 말들이 최근에 많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건 칸 국제영화제고 거기에서 최고상을 수상한 그런 쾌거를 이룬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그 송강호 배우를 떠올리면 기생충뿐만 아니라 또 살인의 추억 오늘 준비해 오신 살인의 추억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네. 오늘의 영화는 그럼 봉준호 감독과 송강호 배우의 영화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쵸. 이게 사실 두 사람이 처음으로 협업을 한 영화이기도 하고 칸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했을 당시에도 이제 두 분의 약간 되게 애정 표현 같은 것이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 네네. 네, 맞아요. 그래서 뭐 되게 기념비적인 작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화에 대해서 살짝 좀 길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네. 원래 데뷔작이었던 플란다스의 개는 이제 평단의 호평을 얻었지만 흥행에는 되게 실패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충무로에서는 이제 살인의 추억이라는 작품을 봉준호 감독님이 차기작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 범인을 못 잡고 끝나는 이야기가 흥행을 할 수 있겠냐라는 네. 우려가 굉장히 깊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인 감독의 재능을 알아봐준 제작자와 송강호라는 배우의 합류 그리고 당시 박해일이라는 인상적인 뉴페이스의 등장까지 여러 시너지가 붙으면서 살인의 추억은 그의 최고 흥행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 하면은 사실 조폭 코미디가 되게 인기를 끌고 있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살인의 추억, 올드보이, 장화홍련이 모두 같은 해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국 영화계에 되게 중요한 변곡점을 만들어내고 그것 때문에 이게 쭉 이어져서 올해 황금종려상까지 받는 그런 쾌거를 만들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살인의 추억은 그 시작점에 있는 작품으로서 오늘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이 살인의 추억은 저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영화 몇 번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제목도 굉장히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또 여러분들도 좋아하실 영화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영화 살인의 추억 신세미 캐스터가 먼저 줄거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인의 추억 줄거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6년에 경기도 화성군 태령읍에서 젊은 여자들이 무참히 강간당한 후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이 시골 마을은 범죄의 공포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태령읍에는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되고 변희봉 배우가 연기하는 구희봉 반장을 필두로 수사본부가 꾸려집니다. 배우 송강호가 열연하는 화성 토박이 박두만 형사는 애들 얼굴을 딱 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 감이 딱 온다라고 말하는 캐릭터로 나오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자기가 사람 보는 눈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일하는 조용구 형사는 주먹이 먼저 나가는 폭력적인 타입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자원을 해서 서울에서 화성으로 내려온 서태윤 형사까지 합류를 해서 이들은 사건의 실마리를 파헤쳐 나가는데요. 가장 먼저 용의선상에 오른 것은 죽은 이향숙을 졸졸 쫓아다녔다고 하는 백광호 역의 박노식입니다. 향숙이 이쁘다라는 그의 최고의 영화 명대사를 만들어낸 캐릭터인데요. 백광호는 그 마을에서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다짜고짜 잡아와서는 폭력을 행사하니 범행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현장 검증에서 자신은 이향숙을 죽이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현장이 아수라장이 되고 과잉 수사 논란에 수사본부의 반장이 바뀌기까지 합니다. 범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때 피해자의 물품만을 사용하고 음모조차 남기지 않는 치밀한 사람인데요. 서류를 믿고 과학적인 수사의 힘을 강조하는 서태윤은 범인이 비 오는 날 빨간 옷을 입은 여자만 골라 죽였다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인의 추억하면 가장 먼저 엔딩 장면이 좀 떠오르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줄거리로 저희가 맛보기를 봤다면 이제는 기자님의 픽 영화 속 장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픽은 어떤 건가요?
네, 지금 보시는 첫 번째 장면은 이제 당시 수사 여건이 얼마나 열악했는지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을 처음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범인 발자국일 수도 있는 흔적이 남아있는데 경운기가 지나가서 막 망쳐버리고 시체가 있는데 막 아이들이 해맑게 막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변희곤 배우가 연기하는 반장은 논두렁에서 굴러 떨어지고 이 현장 보존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되게 함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네. 저도 이 영화 보면서 그 CCTV만 제대로 있었더라도 그쵸. 정말 잘 해결이 될 사건인데 너무 안타까운 좀 느낌이 들었는데 이 장면 꼽아주신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네, 우선 개인적으로 논두렁에 꿀 발라놨나라는 그 송강호 배우의 대사를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네. 이 장면을 잘 보시면 카메라를 컷을 안 하고 한 번에 쭉 오래 찍는 거를 롱테이크라고 하는데 이 장면을 그렇게 찍었거든요. 이거는 합을 완벽하게 맞추고 계획을 잘 짜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좀 약간 나 이런 거 만들었어 하면서 좀 약간 과시적으로 연출되는 경우도 많지만 그 살인의 추억은 그런 과시됨도 없이 되게 자연스럽게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논두렁에서 한번 굴러 떨어지는 식의 연출을 봉준호 감독 영화에서 되게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예전 인터뷰에서는 이게 삑사리 연출이라고 언급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굴러 떨어지는 게 봉준호 감독님의 대표적인 삑사리 연출이기도 하고 좀 알고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위트를 넣으면서 사실은 매우 정교하게 짜여진 롱테이크 씬이라는 점에서 되게 주목할 만한 씬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 자체가 당시의 열악한 환경을 녹여내기 때문에 80년대 시대상이 이렇다라는 걸 되게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살인의 추억은 그냥 단지 미해결 연쇄 살인 사건을 다룬 스릴러 영화가 아닙니다. 등화관제라든지 전두환 전 대통령을 환영하는 소녀들의 모습이라든지 뭐 충분한 민주사회로의 진보가 좀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절이라 있었던 당시 성고문 사건까지 살인의 추억에는 다 고스란히 이제 잘 녹아 있거든요. 요컨대 80년대는 경경들이 시위 진압을 하러 다 나가서 여자들이 죽어나가는데도 병력 지원을 못 해줬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80년대의 어두운 시대상 같은 게 자연스럽게 이게 미해결 연쇄 살인 사건이랑 녹아 들어가는 그런 후작이고요. 참고로 이번에 개봉하는 기생충 역시 동시대의 한국 사회를 리얼하게 반영하는 설정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추가로 언급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자님도 기생충 보셨나요? 네, 봤죠. 추천하시겠죠? 저희는 저희 잡지에서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24평이 나왔는데 별 4개 반 주고 나왔어요. 정말요? 거의 최고점 아닌가요? 제가 중간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오, 그렇군요. 네, 4개와 5개 사이에서 다 오가고 그 있는. 사이에서 네. 꼭 봐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장면도 바로 살펴보죠. 네. 두 번째 장면은 이제 영화 초반에 용의자 선상에 올랐었던 백강우가 사실은 목격자였다는 것이 밝혀지고 박두만과 서태훈이 그를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그에게 폭력을 행사했던 조윤기 형사, 김래아 씨가 연기하죠. 그러니까 트러블이 생겨서 백강우가 도망을 쳐버리고 이제 그를 달래서 범인이 누구인지 밝히기 위해 두 형제가 이렇게 안간힘을 쓰는데요. 유력한 용의자인 박형규의 사진을 보여주지만 백강우는 대답을 회피하면서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알아 하는 이상한 말만 합니다. 이로 인해 어린 시절 그를 아궁이에 던진 사람이 아들을 무척 아끼는 것처럼 보였던 아버지라는 사실도 함께 드러나게 되죠. 네. 저렇게 다리를 때린 것도 그 뒤에 또 다른 사건으로 막 연쇄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이 장면 꼽아주신 이유를 더 들어보고 싶거든요. 네, 이건 사실 영화의 뒷이야기인데요. 원래 시나리오에서는 그 마지막에 희생당하는 여고생이 있잖아요. 네. 범인의 얼굴을 보고 아빠라고 말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약간 오해를 살 수 있어서 본편에서는 삭제됐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범인을 보고 아빠를 떠올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장면.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백강원의 진실을 말해야 되는 순간 그걸 회피하면서 아버지의 진짜 민낯을 이렇게 까발리는데요. 백강호에게 폭력을 휘둘렀던 조용구는 그에게 강목을 맞고 파상풍 때문에 다리를 잘라내야 하는 지경에 이르는데 네. 이게 사실 폭력 행사가 다리를 자르는 것은 80년대 군합발에 대한 응징 같은 것을 이렇게 의미하는 되게 노골적인 장면입니다. 여기에 좀 아버지 이야기까지 곁들이면 영화를 좀 색다른 시각에서 풍부하게 좀 더 해석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약간 가정 폭력 이런 거로 또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네. 또 이건 또 처음 듣는 얘기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세 번째, 아쉽지만 세 번째 주요 장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장면은 국가수에서 범인의 정액을 찾아내서 정액의 유전자 지문과 박해일 씨가 연기하는 박형규의 그 유전자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씬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 분석 장비가 도입이 안 되어 있어서 정액 자체를 미국에 보내고 미국에서 서류가 오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또 80년대니까 빨리 오지도 않죠. 그러니까 자신과 안면이 있었던 여고생이 잔혹하게 희생된 것에 분노한 서태훈이
박형규를 찾아가 이렇게 막 무작정 폭행을 하는데 극적으로 도착한 서류는 그가 범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아마 여기서 많은 분들의 억장이 좀 무너지지 네. 않았을까 싶은데 이 장면 꼽아주신 이유는 어떤 건가요?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인데 서류는 정확하다고 믿었던 형사에게 서류가 그가 범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고 이제 얼굴만 보면 안다던 박두만 형사는 아무리 얼굴을 봐도 모르겠다고 대사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어두운 터널 속으로 진실은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여기에서 송강호 배우가 굉장히 유명한 대사를 남겼는데 모르겠다, 밥은 먹고 다니냐? 라는 이 대사를 하는데 사실 이게 원래 정해져 있던 대사가 아니고 봉준호 감독이 이때쯤에 선배님이 대사를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때 박두만 형사라면 어떤 말을 할 것 같으냐라고 해서 정말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촬영 당일에 던진 대사라고 합니다. 와. 근데 사실 아무도 생각지 못한 대사였잖아요. 이때 네네. 밥은 먹고 다니냐라고 할 줄은 몰랐잖아요. 그 범인은 너무 잡고 싶지만 그러지 못했던 80년대 안타까운 좌절감 같은 것이 모두 복합적으로 아주 잘 녹아있는 장면입니다. 네. 네. 정말 이번 주말에는 이 살인의 추억을 꼭 다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직업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예, 이 영화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 존재가 드러나는 직업이죠. 유전자 감식 연구원을 경찰이 소개해드리려고 아니군요. 하는데 네, 경찰은 왠지 많이 했을 것 같아서 유전자 감식 연구원은 각종 생물 화학적 지식을 통해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각종 범죄자의 신원 확인, 미아 찾기나 잃어버린 가족 확인 등을 DNA 검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식적으로는 유전자 감식을 통한 수사에 참여가 가능한 곳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내 법유전자과와 검찰 내 검사실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유전자 감식 연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이런 기관의 국가 공무원이 되어야 되는데요. 대개 대학원이나 대학에서 유전학, 생물학, 생물화학 등의 전공자이며 입사한 후에는 이제 각종 검사에 필요한 과학적 지식을 쌓은 후 일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또 마지막 시간인데 다행히 직업을 만났습니다. 유전자 감식 연구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시내21의 임수현 기자님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